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마 이제 11이죠. 오케이. 30페이지 자산의 개념입니다. 자산의 개념이 우리 시험에 18회 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회 때 이렇게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빈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산 배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뭐 배워요? 자산. 자, 자산은 돈 될 거죠. 그러면 자, 볼펜 잡으시죠. 자, 형광펜을 이용하세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통제. 그죠? 통제 가능하려면 내 맘대로 사고 팔고 있어야 돼요.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益, 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기대되는 자원이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산이 갖는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그렇지요? 오케이. 자, 됐나요? 정의를 확인해 두시고, 자산의 분류는 한국채택국제은행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안짜 그럼 뭐예요? 유동자산. 그죠?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네 가지 체크하세요.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 오케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오케이 너 유동 가.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 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 정상영업주기 내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정상영업주기 내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없다. 이렇게 18회 때 출제가 됐고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단기 매매 목적. 나 금방 팔 거야. 그래? 그러면 오케이. 유동 콜 이거죠. 자, 3번. 보고기간 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으로 가래요. 그죠? 4번에 보면 네 번째는 특이한 게 있어요. 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출처요.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12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죠?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을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 사용의 제한이 12개월이 넘어가면 유동이 아니고 사용의 제한이 12개월 안짝이면 뭐예요? 유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사용의 제한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12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확인해 두셔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자산의 특성이 우리 시험에 13회 때 출제된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네 가지 있나요?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아둘 그런 사항입니다.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아웃이죠. 필수인 것은 아니다. 무형자산, 특허권, 그죠? 이런 상표권은 실체가 없더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형태가 있으면 뭐예요? 유형.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인 거죠. 오케이. 2번.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꼭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법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리스 계약인데 어쨌든 물리적 실체가 소유권의 자산의 판단에 있어서 필수인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3번.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거기 줄치세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내가 앞으로 살 것 같아. 내가 자동차를 벤츠를 앞으로 살 것 같아. 자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미래 사건,
그죠? 미래 사건 그러면 다 아웃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미래 사건과 연동된 것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일반적으로 지출과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줄치면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별이 반짝반짝하죠. 물질의 형태, 법적 소유권, 지출의 발생 등은 자산신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떻게 출제됐는지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그죠? 우리 18회 기출 문제입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콜. 주로 나 금방 팔 거야. 단기 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고기간 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안짝,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네 번째,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짝이에요. 12개월이 넘어가요. 12개월 미만. 그죠?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유동으로 가. 이거죠. 그리고 정상영업주기 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소비할 의도가 있는 없는? 있는. 그죠? 소비할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동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맞출 수 있나요?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요. 유동자산은 반드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 매매업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사용의 제한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겠죠.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에 유입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그렇지요. 좋은 얘기 써놨네요.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돼요? 증여받은 재화도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번째,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인 것은 아니다. 콜. 그러나 마지막,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 미래 사건과 연동되는 것은 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32쪽. 테마 12. 금융상품이다. 별표. 별표. 아주 중요하죠. 15회, 16회 나왔고요. 17회 나왔고요. 19, 20, 21회 시험에 단골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금융상품 자산 나왔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돈으로 받을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매출채권, 받으럼, 대여금, 미수금,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했어요. 채무상품. 그 다음, 금융부채 5가지 줄치세요. 외우세요. 매입 채무, 또 지급보험, 또 차입금, 또 미지급금, 또 사채. 됐나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돈으로 갚아야 돼. 돈으로 결제가 돼야 돼요. 매입 채무, 지급보험,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다시 한번. 매입 채무, 지급보험,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다시 한번. 매입 채무, 지급보험, 차입금, 사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금융상품 볼까요? 자, 비금융자산,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은 계약성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는 뭐예요? 팔라고 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물자산,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물자산. 자, 돼지가 새끼를 10마리 낳아요. 그죠?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고요? 10마리. 그죠? 내가 잡아먹어도 되고 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소지 돼지 닭을 어때요?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올려야 돼요. 어쨌든 생물자산. 그 다음에 선급금. 그죠? 계약금 미리 준 거. 선급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여러분 선급금 뭐예요? 계약금을 미리 쏜 거죠?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빵으로 받아야 돼요? 빵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재화를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 빵으로 받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비금융부채, 선수금. 빵으로 갚아야 되죠. 그죠? 내가 빵값을 미리 받았어요. 팔기 전에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죠. 그러면 빵으로 갚아야 돼. 그죠?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소득세, 예수금, 이연법인세 부채 외우세요. 선. 그죠? 그러면 비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거 7개 제가 박아놨습니다. 선급금. 앞에 선급, 선수가 달려 있어요. 앞에 선급과 선수가 달려 있어요. 4가지. 그죠?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됐나요?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삥 뜯기는 거잖아. 그죠? 계약이 아니다. 계약했나요? 안 했어요. 국가에 낼 세금이에요. 삥 뜯기는 거지. 미지급 법인세. 그 다음에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소득세, 예수금. 7가지 한번 자 시인하세요. 시작. 선급금 보지 마시고요. 자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자 들어가요. 설에서 출발해요.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법인세. 국가한테 삥 뜯기는 거죠. 미지급법인세. 그 다음에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죠? 소득세, 예수금.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미지급법인세, 소득세, 예수금.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비금융상품이다. 됐나요? 오케이.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요. 이런 것들은 30초 만에 답을 발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냥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금융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매입채무 콜, 사채 콜. 답은 2번 기업과 디귿. 오케이. 그러나 선수금 아웃, 소득세 예수금 아웃, 미지급법인세 아웃 겁니다. 10초 만에 발라서 계산의 시간을 세이브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에 보면 얘가 우리 몇 회 거예요? 21회 기출문제잖아요. 이것도 난이도 하로서 10초 만에 답을 발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미래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금융자산, 이에 대응하여 미래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죠. 매출채권 매입채무 땡큐, 받으러 지급업, 대여금 차입금, 투자사채와 발행자는 사채. 답은 몇 번? 5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자가 달려 있어요. 선급금과 선수금은 비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선급금은 그죠? 주문을 받고요. 빵값 미리 줬어요. 10% 쏴. 그래서 계약금을 쏘았거든요. 그러면 빵으로 받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빵으로 갚아야 돼요. 그죠? 빵값 미리 받았어. 그래. 빵으로 갚아야 돼요. 재화로 갚아야 돼. 그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비금융상품에 7가지 쓰세요. 그럼 쓰셔야 돼요. 선급금, 선자가 달려 있어요.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세,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소득세, 예수금. 이렇게 저처럼 말로 중얼중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테마 13번에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 16회 때 나왔고요. 17회 때 나왔고 2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범위 나와 있나요? 암기하셔야 돼요. 통화대행권. 회사 금고에 짱 박아 놓은 거예요. 자, 볼까요? 쭉 읽어봅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무슨 수표 현금으로 봐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수표는 뭐예요? 제시하자마자 만기가 그저 도래해요. 그 다음에 우편한, 송금한, 그 다음에 주식 배당금 영수증, 공사채 만기이자표, 국고송금 통지서, 일람출금보험, 만기가 도래한 어음. 어음은요 만기가 도래하면 뭘로 봐요? 현금으로 봐주겠대요. 그 다음에 뭐 소액현금, 뭐 지사전도금 참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있나요? 줄쳐요.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보통 예금, 당자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현금으로 봐줄게 이거죠. 그러나 포인트가 만기일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에 이어야 가능해요. 3개월 이어야 현금으로 봐주겠다 이거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어야 가능해요. 왜요? 이자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보유 목적이니까 너 3개월이니? 응. 일시적인 보유 목적이니까 봐주겠다. 현금으로 봐줄게.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가면 여러분 은행에 투자한 상품 중 3개월이 넘어가면 이자가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포인트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어야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보고기간 말로부터 즉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그러면 아웃입니다. 이해됐나요? 취득일이 중요해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보겠다. 그죠? 은행에 들어 내밀었을 때 내 고객님 돈을 돌려주면 이거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사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회계상에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는 거 10가지 적어놨나요? 자, 뭐 있나요? 현금에 제외되는 수표, 선일차 수표 안 돼요. 부도 수표 안 돼요. 그죠? 당자 개설 보증금 또는 임차 보증금, 보증금 안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표나 수입인지, 그죠?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죠? 우표. 자, 설날에 세뱃더니 할머니가 우표 줘요. 짜증나요. 그럼 우표 가지고 어디 가죠? 은행에 가서 은행에 대밀면 뭐라 그래요? 은행이 고객님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차용증서 오케이. 그죠? 차용증서 아웃. 그 다음에 어음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오케이. 3개월이 약정되어 있다면 3개월 동안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음은 만기가 도래하면 뭘로 봐요? 현금. 그죠?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내 고객님 돈을 줘요. 만기가 도래 안 했으면요. 고객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만기도 어음도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 만기가 도래 전이면 현금 아웃 이렇게 되겠고요.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해요. 당자 차월 마이너스 되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자 차월.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해요. 그 다음에 직원 가불금 이러한 선급금 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오면 뭐예요? 껌이에요. 자, 현금 찾아보세요. 이거죠. 현금 반환해 봐요. 그러면 통화 오케이. 하나.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해요. 오케이. 아웃. 수입인지 아웃. 양도성 예금윤서 취득 시 만기가 90일. 오케이. 현금으로 가. 이거죠. 그 다음에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현금이 아니다. 이자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자가 달라붙거든요. 이것은 투자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현금으로 안 봐줄게 이거죠. 그리고 당자 개설 보증금 아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통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5만, 2만. 답은 7만.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현금성 자산. 얘가 우리 20회 때 기출 문제였는데요. 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보는 순간에 스캔이 돼서 문제를 딱 스캔이 되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찾았나요? 좌측부터 볼게요. 당좌예금 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둘. 보증금 아웃. 차용 증서 아웃.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른쪽에 당좌 개설 보증금 아웃. 수입인지 아웃. 우편한 증서 오케이. 타임 발행 수표 오케이. 그래서 당좌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편한 증서 타임 발행 수표 답은 1900 토탈 1970원이 나의 현금으로 보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뭐가 될까요? 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테마 14로 갑니다. 36쪽에 은행 계정 조정표 나왔나요? 우리 시험에 꽂히죠. 우리 시험에 11회 또 출제돼 가지고요. 쭉 10년 따고 나오다가 최근에 13, 14, 15, 16, 17, 18, 19 나오다가 20회하고 21회는 잠시 걸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험에 나온다고 예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일치 원인이 나왔죠. 왜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맞춰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진실한 당좌예금이 얼마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일치 원인이 회사 측 원인이 있죠. 이 용어가 단어로 나올 수 있잖아요. 상투적인 용어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거기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바로바로 어디에서 가산이고 차감인지를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회사 측 원이 나왔나요? 가산할 게 있죠. 돈 들어왔어. 돈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회사에서도 가산을 입금을 잡아야죠. 그래서 예금이자 수익, 거래처로부터 미통지 입금, 어음대금, 추심. 추심 완료. 돈 들어왔네. 통장 찍어봤더니 돈이 입금됐네. 나도 플러스. 차감은 이자 비용을 차감했네. 은행에서 수수료 차감했네. 어음대금이 내 통장에서 털어나갔네. 부도수표 됐네. 뻥났네. 이것들은 회사에서 차감 이렇게 되겠죠. 자, 은행 측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주인공이에요. 뭐 있어요? 미기입 예금. 뭐예요? 가산입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그죠? 게을러요. 아니 뭐죠? 가산은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했어요. 입금 처리했는데 아직 은행은 미기입 예금됐다. 그러면 은행에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발행 민출수표. 나는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 안 찾아갔어도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발행 민출수표, 미결제수표는 은행에서 차감. 은행의 단골 주인공입니다. 미기입 예금 플러스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 측 오류와 은행 측 오류죠. 오류가 나오면 이게 어려워요. 그죠? 회사 측 오류는 회사 측 잔액의 과소예입은 가산 당연하죠. 과대는 차감하고 은행 측도 마찬가지. 과소는 가산하고 과대는 차감한다. 이렇게 돼서 넣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를 보면 레벨 1은 뭐예요? 순수하게 그죠? 정확한 당좌예금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정확한 당좌예금이 얼마고 레벨 2는 뭐죠? 역산해서 조정 전, 역산해서 조정 전 얘를 꽂아 넣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옆구리 허리를 파버리죠. 미기입 예금은 얼마고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얼마고 이렇게 중간 허리를 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X년도 말에 현재 한국의 장부상 당대금은 11,800원이다.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판때기 갈아서 여기는 회사의 고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그죠? 회사의 당대금 잔액은 11,800원이고요. 은행 측 잔액 증명서를 얼마인지 알려다오. 그럼 은행이 보내와요. 그죠? 얼마라고 그래요?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12,800원. 일치했나요? 불치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자, 옆구리를 파버렸어요. 줄 치세요. 은행 측 미기입 예금.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이 얼마고? 이걸 물어봤네요. 오케이. 뭘 물어본지를 보셔야 돼요.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은 얼마고? 요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받겠습니다. 1번.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은행에서는 입금 처리됐는데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회사에서 입금 잡아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1,500원. 오케이. 은행에서 입금 처리했잖아요. 통장 정리해봤더니 입금 냈네. 기분 좋죠? 플러스 1,500원. 두 번째, 은행에 부과한 수수료 200원이 아직 회사의 장부에는 미정리 상태다. 은행에서 수수료 뺐네. 은행이 저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일방적으로 빼버려요. 삥 뜯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은행 수수료 차감, 회사에서 마이너스. 딱 보는 순간 나와야 돼요. 발행한 수표 중 1,100원이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은행에서 마이너스 1,100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네 번째.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부도 처리됐어요. 뻥났다.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으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 6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전액 차이는 모두 은행 측 미기입 예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정확한 당대금은 얘가 픽스되니까 얼마죠? 왁구를 맞추니까 12,500원이고요. 정확한 당대금은 12,500원을 주워 와야죠. 오케이. 끌고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파버렸습니다. 그죠? 역산이니까 12,500원에서 뺄 거는 더하고요. 더할 거는 빼시면 되겠죠. 그죠? 뺄 거는 더하고 더할 거는 빼시면 은행 측의 미기입 예금은 얼마가 된다? 800원 되나요? 굿. 이렇게 되겠죠. 굿. 8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파버릴 수 있다. 우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반복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를 물어보니까 맨 끝에 볼까요? 조정 전에 회사의 당대금 계정 잔액은 장부는 얼마겠니? 이거죠. 그러면 자, 왁구 맞춰볼까요? 자,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죠? 여기는 은행 측입니다. 여기는 조정 전이죠. 여기는 조정 후가 나오겠죠. 그죠? 역산해서 얘를 꽂아 넣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죠? 한국의 조정 전 당대금 잔액은 얼마이었을까요? 얼마 있었을까요? 이거죠.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자료가 4개 나왔네요. 자, 문제 보시죠. 12월 말에 은행한테 12월 30일자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다오. 은행이 보내와요. 얼마래요? 은행으로부터 당대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13,500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굿. 됐나요? 오케이. 은행 측 미기입 예금 은행에 플러스가 되겠죠? 2,560원. 보는 순간 갖다가 박아야 돼요.
미결제 수표 은행에서 마이너스 4,050원 콜. 끝. 됐나요? 미통지 출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됐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570원.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오류를 범했나요? 발행한 수표 1,560원을. 자, 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발행한 수표 560원을 회사 장부에 1,650원으로 잘못 기록했다. 누가? 경리가 이거죠.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오류를 발생했는데 1,650원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1,560원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회사가. 그런데 회사 장부에 1,650원을 그죠? 잘못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560원을 수표 발행했으면 1,560원만 내 당자금에서 까야지. 내 당자금에 털어야 되는데 1,650원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죠? 9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90원 차이인가요? 많이 뺐잖아. 1,560원만 빼야 되거든. 내 당자금 잔액에서요. 근데 1,650원을 뺐으니까 90원이 빠잖아. 당자금이 줄었겠지.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90원만큼을 오류로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플러스 입금을 90원만큼을 잡아 들어가야지. 이해돼요? 회사 측에서 오류가 났는데 보세요. 1,560원을 빼야 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빼야 될 것을 1,650원을 뺐잖아요. 그러면 90원을 더 뺐지. 더 뺐잖아요. 그럼 얼마를 플러스 잡아 들어가야 돼요? 90원을 잡아야 1,56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1,560원만 수표 발행했으면 1,560원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1,650원을 뺐으니까 다시 그죠? 90원만큼을 플러스 잡으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때 은행 측 조정 후에 정확한 당좌예금은 얼마 나오죠? 12,010원이 되겠죠. 얘도 12,010원. 그러면 역산해서 얘를 꽂으면 되겠죠. 그죠? 역산해서 얘를 꽂아 넣으면 돼요. 그러면 12,010원에서 더할 거 빼고 뺄 거 더하면 회사 측 조정 전 당좌예금은 얼마 될까요? 570원이 아니라 12,490원. 됐나요? 12,490원. 됐죠?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테마 15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38쪽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마저 및 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자, 3종 세트가 나와요. 몇 종 세트? 3종 세트. 매출채권 계정, 그 다음 매입채무 계정, 그 밑에 서비스로 상품 계정. 이렇게 계정을 물어보겠죠. 가장 중요한 계정이 세 가지예요.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품 계정. 이렇게 3종 세트를 그려서, 그죠? 3종 세트를 다 합쳐서 짬뽕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계정을 3개를 다 그리면 여러분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연습을 좀 한번 박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먼저 매출채권을 한번 픽스 시켜볼까요? 매출채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오케이. 자, 여기 뭐 들어가요? 기초. 매출채권은 언제 태어나요? 외상 매출하면 매출채권이
태어나요. 그죠? 외상 매출. 외상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죽어가는 일은 두 가지가 있죠. 회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대손 발생. 오케이. 대손 발생.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말 매출 채권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죠? 기초, 외상 매출, 회수, 대손, 기말. 오케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바꿔서 그릴까요?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매입 채무 하나 바꿀게요. 얘부터 그릴게요. 매입 채무. 이거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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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기 먼저 기초가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기말. 외상 매입하죠? 그러면 외상 대금을 지급하면 부채가 감소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입니다. 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죠? 상품 계정을 박아볼게요. 상품 계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이,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기초. 여기는 매입. 맞나요? 여기는 매출. 남은 거 기말. 여기는 매출 총 이익을 박으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매출 채권을 한번 그려봅니다. 매출 채권 그리면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기초 매출 채권, 여기는 외상 매출. 그죠? 돈을 회수. 돈 떼인 걸 뭐라고 그래요? 대손, 확정, 그리고 기말.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됐나요? 하나는 매입 채무, 상품 계정, 그 다음에 하나는 매출 채권 계정.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갈까요? 다시.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 기초 매입 매출 기말 2, 기초 외상 매출 회수 대손 기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매입은요, 현금 매입도 있고 무슨 매입도 있나요? 외상 매입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외상 매입하고, 그죠? 이 매입, 외상 매입하고 만나겠죠. 외상 매입이야? 오케이.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전부 다 외상 거래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매입이 될까요? 외상 매입.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겠죠. 퉁퉁. 됐나요? 그 다음. 이 매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매출도 있나요? 외상 매출도 있겠다. 그죠? 매출에는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다. 그럼 옆을 째려보면 여기는 무슨 매출 나올까요? 외상 매출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외상 매출하고, 그죠? 외상 매출하고 이 외상 매출은 놈은 같은 놈이죠. 그죠? 그죠? 대변 한 놈은 차변 만나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3종 세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이 매출 총액은 얼마고? 요걸 물어볼 수 있겠고요. 매출 총액 얼마니? 요걸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고? 이렇게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는 여기서 하나 더 매입 채무 지급액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짬뽕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계정이 세 가지요. 자, 매입 채무, 상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러면 이 3종 세트가 하나로 변신이 돼요. 이렇게. 흐이 이렇게. 그죠? 매입 채무, 상품 계정, 매출 채권이 3종 세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변신되는 거지. 리리리리리 이렇게 다 합쳐지면 차별했을 건 차변에 박으면 되겠고요.
차변에 쓸 거 차변에 박으면 되겠고 대변에 쓸 건 대변에 갖다 박으면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겠죠. 3종 세트 다 그리면 날 새요. 도저히 시간에 풀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 대변을 왁구를 맞춰서 아셨죠? 지금 38쪽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상품 계정을 째려봤고요. 다 외웠나요? 오케이. 외우셔요? 이거 10번 그려보세요. 못 풀 게 없어요. 그래야 이거 3개 그래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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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걸릴래요? 아니면 30초 만에 갔다가 박을래요? 30초 만에 박아야 돼요. 됐나요? 그럼 문제 1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뭘 물어봤나요?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이니까 얘를 물어봤네요.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니? 이거죠. 자, 문제 두 문제가 다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자, 박아봅니다. 차변 대변 박으세요. 자, 기초재고 차변에 66,000원. 끝. 오케이. 매출 채권 회수 대변에 박나요? 여기. 회수 대변에 156,000 갖다 박으면 됩니다. 오케이. 기말재고 대변에 72,000원 박으면 되겠나요? 오케이. 기말재고 대변입니다. 대손학정 여기 있네요. 여러분 대손학정 무슨 변이에요? 여기. 대손학정 무슨 변? 대변이죠. 오케이. 대손학정 대변에 얼마 박아요? 2,000원 박으면 되겠죠. 오케이. 매입액 무슨 변이죠? 차변에 박으면 되겠죠. 매입액 차변에 씁니다. 12만원. 오케이. 현금 매출 여기 있네요. 여러분 현금 매출 무슨 변이에요? 대변. 그죠? 대변. 현금 매출 대변에 픽스 시키세요. 36,000원. 그죠? 기초 매출 채권 차변. 기초 매출 채권 차변에 48,000원. 됐나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 차변에 얼마? 5만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 매출 채권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얼마? 18,000원.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뭐 이건 2종이네요. 상품 계정과 매출 채권을 그려서 차변에 갖다 꽂을 건지 대변에 갖다가 쓸 건지를 판별해서 30초 만에 푸는 연습을 3회독, 4회독 하시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껌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껌이야 라고 푸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지? 계정을 다 그려야 되나? 아니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입과 관련된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이 문제는 문제 1번은 상품 계정과 매출 채권을 변신해서 하나로 변신해서 푼 거고요. 이번에는 요 매입 채무와 요 상품 계정을 두 개를 계정을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현금 지급액. 너 얼마니? 얘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합쳐. 뭐하고 합쳐? 합치는 게 매입 채무하고 상품 계정을 짬뽕 합쳐서 차변 대변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매출액 대변인가요? 콜. 오케이. 매출액 대변에 얼마? 500원. 금액만 쓰셔야 돼요. 매출 총익 차변에 100원 픽스. 여기. 매출 총익 차변에 오케이. 기초 상품 차변에 120 콜. 기말 상품 대변에 110 콜. 기초 매입 채무는 대변인가요? 오케이. 기초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80. 오케이. 기말 매입 채무는 차변에 120. 오케이.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뭘 물어봤나요? 매입 채무 지급액을 물어봤으니까 차변에 빵꾸가 난 거죠. 그러면 이 빵꾸를 떼우면 될 거 아닌가요? 그죠? 빵꾸를 떼우면 합계는 690원. 여기도 690원. 340원을 빼면 340원을 빼니까 매입 채무 지급액은 얼마? 350원. 30초짜리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3종 세트를 그려서
한번 연습을 함께 지금 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30초 만에 나올 때까지 그죠? 풀고 넘쳐나게 푸셔야 돼요. 계산기 두들기고 계속 풀어서 자신감 있는 문제로 해서 테마 15는 나온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